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마틴의 자전거 학교.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이웃이신 명순의 자전거에 놀러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블로그에서는 글로써 오랜 기간 봐왔지만 사실 그동안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고 오늘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네. 네,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이제 자전거 매장 명순의 자전거를 하고 있는 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여기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지금 4년째 자전거 샵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전거 샵에서 있었던 자전거 수리와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뭐 사실 자전거는 판매와 수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데, 근데 첫 번째가 판매고 두 번째가 판매한 제품의 유지 보수, 네. 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수리라는 거를 처음에 말씀드리면, 자전거 매장에서 수리는 이제 약간의 리스크적인 경향도 있다고 보셔야 되세요. 아, 그렇죠. 네, 자전거가 이제 파손이나 고장이 되는 첫 번째 원인은 당연히 뭐 사고, 넘어졌다거나, 네. 뭐 이렇게 넘어져서 핸들이 돌아간다거나, 뭐 뭘 밟아서 펑크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수리의 유형은 잘못된 관리와 잘못된 자기 정비. 네, 방치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음. 그 다음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정비를 하다가, 매장에서 정비를 하다가 정비는 됐지만 어제 스크래치가 생긴다거나, 뭐 정비 도중에 잠깐 딴 거에서 정비가 미완성으로 되었다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매장에서 정비를 하실 때에는 이제 고급차면 고급차 매장, 네. 뭐 생활형 자전거는 생활형 매장에 가셔야지, 해당 브랜드를 하시는데 가셔야지 원활하고 정확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네. 또한 흔히 말해서 이제 고급차 매장, 네. 비싼 자전거 매장들은 별도의 정비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쪽도 그렇죠. 보시면 이제 정비 공간이 있기는 한데 조금 좁습니다. 네. 네, 고급차 매장 같은 경우에 별도의 큰 정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손님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정비를 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정비를 할 때 하나하나 집중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걸쳐야지 정비에 대한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량이 안 생기는데, 네, 네. 일반적인 생활차 매장에는 많은 손님들이 오가기 때문에 네. 고급차 정비를 하실 때는 꼭 정비 전문점 또는 해당 브랜드 고급차 매장을 이용하셔야지 정확하고 안전하게 정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또 매니아분들은 그 고급 자전거를 뭐 어떻게든 다 구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네네. 사실 수리 받으려면 그 대도시까지 나가기도 되게 벅찰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수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 고급 브랜드를 구매하실 때는 대부분 여기 이 안동 경북도청 신도시를 기준으로는 대부분 대구광역시 쪽에서 구매를 많이 해오시고요. 네. 이제 대구광역시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있는데, 대부분 중요한 정비라면 거기에 가셔야지 맞는 부품이 있고, 네. 이제 그 숙련된 정비사들이 원활한 전문 정비를 해드려요. 네. 근데 뭐 일반적인 정말 기본적인 수준, 뭐 체인이라든가 뭐 교체를 한다거나 또는 뭐 변속에 대한 부분, 브레이크에 대한 기본적인 트러블을 제외하시면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구매를 하셨거나 또는 해당 전문 취급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저희 매장에서도 동호회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네. 먼저 저도 그런 양해를 구하고 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드리고 기본적인 것만 해서 그렇게 돌려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고급 브랜드 자전거들은 뭔가 이렇게 전용 부품, 그렇죠. 전용 공구가 있어야 그걸 풀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뭐 저희 같은 매장 입장에서도 그런 전용 부품이라든가 전용 공구가 들어가게 되면 별도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뭐 1, 2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정비를 위해서 부품을 구입하거나 그에 대한 정비 내용을 항상 익히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그거 단가도 안 맞고 네, 그거 너무 맞아요. 어려운 일이죠. 사장님 그러면 그동안 사장님이 매장에서 겪으신 그러니까 수리하신 자전거 중에서 가장 정비하기 어려웠던 고생스러운 사례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지방에서는 정말 다양한 자전거들이 수리를 하러 오는데요. 이제 보통 수리가 어려운 경우는 한 몇 년 동안 밖에서 비바람 맞고 네. 흔히 녹이 된 이런 썩어버린 자전거들이 네, 방치된 자전거들. 정말 수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녹슬어서 잘 풀리지도 않고, 또 오래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부품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부품을 새거로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좀 많이 발생하는 그렇죠.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정비를 하고 나면 뭐 쓰레기가 정말 한가득 나오고 청소하는 게 더 이른 경우도 많아요. 너무 저렴한 자전거가 너무 오래돼서 그걸 수리하는 비용이 사실 자전거를 새로 사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자전거뿐만 아니라 가끔씩 애매한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부 자전거 수리점에서 잘못된 자전거 수리를 해오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흔히 뭐 옛날 뭐 자전거포 일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뭐 고장이 나도록 수리를 하는 경우, 예. 저희도 가끔 왜 이렇게 수리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희한테 뭐 수리를 했는데 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일부 뜯어보면 정확하게 수리가 안 된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일부 작은 매장에 가시면 튜브나 이런 부분들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스타를 써야 되는 림에 일부러 뭐 줄이나 들 등으로 넓혀서 뭐 덧ნობ을 넣게 되면 네, 앞뒤 튜브가 짝짝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휠을 직접 이렇게 구멍을 넓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게 구멍을 우와. 넓히게 되면 덧넓일 땐 괜찮은데 다시 프레스타로 돌아가게 되면 네. 오래 타면은 이 공기 주입기 밸브 쪽 부분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뭐 그런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구입해서 이렇게 오래오래 좀 고장나지 않고 안전하게 타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보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전거는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비가 맞지 않는 곳 또는 그렇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 네. 왜냐하면 비가 맞으면 녹이 슬게 되고 너무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뭐 일부 부품들이 망가지거나 특히 네. 타이어적인 부분에 타이어 갈라지죠. 쉽게 갈라지고 네, 네. 빨리 노후가 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가급적이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점검을 받으셔서 미리 부품이 고장 나거나 네. 이러한 거는 사전에 막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출발하기 전에 뭐 이제 출발하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항상 체크하시고 그렇죠. 네. 자전거 안 타면 한 달 정도 안 타면 바람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MTB면 한 2달에 한 번, 네. 뭐 하이브리드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바람을 넣고 타셔야지 네. 펑크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네. 또한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가. 네. 그 다음에 핸들이 뭐 돌아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체결 부위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타실 때 확인을 하셔야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그 접이식 미니벨로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아파트 발코니 같은 데 이렇게 넣어두고 그리고 반드시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는 뭐 커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치는 게 좋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그 발코니에다가 자전거 뒀는데 햇빛을 오랫동안 맞았더니 차체 색깔도 이렇게 변하고 그렇죠. 타이어도 뭐 갈라지고 진짜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관리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실천하시면서 본인이 구입한 자전거 깨끗하고 또 안전하게 그렇게 재미나게 자전거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싶지만 무서워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마틴의 자전거 강습 카페에 오셔서 자전거 강습을 신청하세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강습.